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바둑왕전, 오늘은 이세돌 구단 대 강동윤 구단의 승자 결승 대국을 준비했는데요. 노영아 구단의 해설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27기 KBS 바둑왕전 벌써 9분 응선을 넘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도 강자들의 격돌이 많았죠. 네. 이제 이 바둑이 끝나면 승자조 결승, 그리고 패자조 결승만 남아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이세돌 구단 대 강동윤 구단의 대국인데 두 기사 어떤 기사들을 물리치고 올라왔는지 대진표를 통해 살펴보시죠. 제27기 KBS 바둑왕전 승자 결승입니다. 이세돌 구단 라이벌이죠. 조한승 구단에게 승리를 거두고 또 배준희 2단을 물리쳤습니다. 강동윤 구단은 목진석 구단 그리고 이창호 구단에게 승리를 거두고 이세돌 구단과 맞붙게 되었네요. 네, 이세돌 구단과 강동윤 구단 최종 결승 같은 두 기사가 만났어요. 그렇습니다. 금년에 두 기사가 또 여러 번 격돌을 한 바가 있죠. 네. 얼마 전에 그 명인전에서는 이세돌 구단이 결국 이겨서 타이틀을 따냈는데요. 네. 강동윤 구단도 금년에 성적이 아주 좋습니다. 네. 특히 농심배에서는 발군의 활약을 했죠. 네. 예측 불허의 한 판이 예상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자, 이세돌 구단과 강동윤 구단, 과연 오늘은 어떤 내용이 펼쳐질지 프로필 보고 대국장으로 가겠습니다. 강동윤 구단입니다. 89년생, 2005년에 신의 연승 최강전에서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이어서 2007년 본격 타이틀 전자랜드배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2008년 명인전 준우승, 실리영의 기풍입니다. 네, 이세돌 구단 83년생이죠. 2003년 LG배 세계기영전 우승, 2006년에 KBS 바둑왕전 우승 경력이 있고요. 2008년 삼성화재배와 LG배를 모두 차지했습니다. 전투형의 기풍입니다. 대국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당 제한 시간 5분에 30초 초읽기 5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대국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돌을 가린 결과 이세돌 구단의 흑번입니다. 자, 이세돌 구단 요즘에 정말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네. 그런 아주 발군의 성적을 보이고 있죠. 이 기사들에게도 기세가 있는데요. 어쩌면 이세돌 구단이 근래가 가장 기세가 좋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세돌 구단 정말 2008년 최고의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내 기전은 물론이고 세계 대회에서도 휩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강동윤 구단도 작년은 참 기억될 만한 개인적으로 좋은 성적을 냈던 해죠. 네. 자, 이세돌 구단의 흑번. 원래 전투지향적인 기사이기 때문에 특히 흑번을 잘 두는데요. 흑번으로도 굉장히 치열하게 두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평범한 수를 잘 쓰지 않죠. 최근의 바둑을 보면은 기발한 수들도 많이 쓰는데 워낙 수읽기의 내공이 깊기 때문에 좀 비범한 수를 둬도 그것이 다 통하거든요. 어찌 보면 좀 무리수다라는 듯한 그런 수들을 구사를 하는데도 잘 통하고 잘 넘어갑니다. 네. 그것은 그만큼 이제 임기응변이 강하다는 얘기도 되는데요. 자, 오랜만에 보는 유행형 포석인데. 자, 이세돌 구단이 먼저 대각선 포진을 짜면서 오늘도 역시 좀 치열한 작전을 들고 나온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 걸쳐놓고 입구자로 둔 수가 좀 특이하네요. 강동윤 구단이 평소에 좀 연구를 했었나요? 걸치지 않고 좌상귀를 입구자를 둔다면 네. 흙이 나릴자로 붙이는 것이 싫다. 그런 의도로 풀이가 되는데요. 어떻든 선제 공격을 흙이 했습니다. 백이 손을 뺐으니까 당연한 응징이기도 하고요. 손을 뺀 이상 공격은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일단 달아나기 전에
측면에서부터 다가섰네요. 일종의 취향입니다. 네, 이세돌 구단 머리가 좀 많이 길었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넷. 가장 보통은 이제 중앙으로 백이 어깨 짚고 나오는 정도인데요. 네. 백이 손을 뺐기 때문에 흙이 간명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흙도 변을 차단하진 않았네요. 네. 그것은 실전처럼 역시 그 좌하기의 이 걸침이 돋보인다는 얘기겠죠. 예. 일단 상변은 간명하게 처리를 하고 이 좌변 쪽의 모양을 펼치겠다는 뜻입니다. 자, 일단 진용을 갖췄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초점은 아무래도 좌측으로 옮겨지는데, 네. 강동윤 구단도 최고의 한 해를 보냈습니다. 금메달도 땄고요. 또 농심대에서 연승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베이징 올림픽의 그 부대 행사로 벌어졌던 바둑대회에서 개인전 우승을 했나요? 네. 그 뒤로 자신감이 붙어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바둑계 첫 금메달 리스트가 됐는데 또 우승과는 또 다른 기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비록 뭐 상금은 많지 않지만은 국가의 위상을 드높였다는 뜻에서도 의미가 깊죠. 자, 이 두 기사는 뭐 상대의 기풍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네. 강동윤 구단도 사실 전투가 상당히 세거든요. 전투가 세긴 하지만 워낙 상대방이 호전적이기 때문에 조심성 있게 보석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 서두르지 않고 좌하 귀부터 걸쳐갑니다. 네, 많이 볼 수 있는 포진이죠. 이세돌 구단 전투적인 기풍이라고는 나와 있습니다만은 또 실리도 상당히 중시를 하죠. 본인은 실리형의 기사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요. 네. 사실 프로 기사치고 실리를 싫어하는 기사는 없죠. 네.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집이 많아야 이기는 것이니까요. 네. 결국 공격이나 전투도 다 실리를 얻기 위한 과정이고요. 그렇습니다. 좌측의 형태는 이제 많이 볼 수 있는 정석인데요. 네, 가장 간명하게 진행을 시켰죠. 여기서는 이제 있는 수와 호구 치는 수가 있겠죠. 호구 칠 때 흙이 하변을 정석대로만 받아준다면 흙이 벌리는 수가 안성맞춤이 돼서 이상형이 되는데요. 네, 실전은 이어갔습니다. 네, 비슷한 맥락이죠. 흙이 받아주면 보통의 경우는 이제 받는 것이 정석인데 받아주면 백은 3칸이나 4칸 벌리겠다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4칸쯤 벌려서 흙이 2칸 벌린 그 아래쪽에 벌리는 수가 좋죠. 그러면 이제 안정도 하면서 흙에 대한 공격도 겸한 소위 말하면 양수 겹장인데 흙이 저렇게 2칸 벌리는 것이 최근에 유행하는 수법입니다. 지금도 백이 벌릴 자리는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백이 지금 3칸 벌릴 수가 있는데요.
뭔가 상대방의 뒤를 따라가는 느낌이 드니까 네. 그렇게 두기가 싫은 거죠. 아, 그래서 바로 붙여가나요? 그 안쪽으로 두면 평범한 수인데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흙은 손을 빼고 하변 쪽에 한 칸으로 벌릴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단순하게 한 칸 벌린 것보다는 흙이 조금 활용을 한 셈이 되죠. 20초. 하나, 좀 치열한 수죠. 둘, 셋, 자, 바로 붙여서 어느 쪽으로 받을 건지를 물어봤는데요. 네. 저 붙임수는 일단 축머리가 요리할 때 많이 통하는 수죠. 네. 만약에 축이 나쁘면 흙이 위로 젖히지 않고 아래로 젖힐 수도 있습니다. 네, 강동윤 구단 2008년 활약을 보이면서 랭킹 3위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네, 대단한 발전이죠. 미는수는 강수죠. 예전에는 초기에는 꽉 있는 수가 유행했었는데 꽉 있는 수는 네. 흙이 미는 곳을 백이 꼬부리는 점이 두텁다 해서 최근에 또 다시 미는 수가 연구되고 있죠. 저렇게 밀게 되면 이제 필연적인 전투가 예상이 됩니다. 강동윤 구단 초읽기 4번 남았습니다. 네, 강동윤 구단이 먼저 초읽기를 사용했습니다. 제27기 KBS 바둑왕전 승자 결승입니다. 강동윤 구단 대 이세돌 구단의 대구. 20초. 하나, 둘, 셋, 넷, 네, 강동윤 구단 대 이세돌 구단 여섯, 승자조 결승이기 때문에 오늘 진다고 해도 또 만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지게 되면 이제 패자조에서 다시 바둑을 둬야죠. 네, 일단 기세죠. 네. 단순히 느는 것은 흙이 꽉 이어서 중앙이 좀 두터워지죠. 우변과 호응했을 때 자세가 좋기 때문에 일단 젖혀둔 것이 기세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또 뭔가 초반부터 전투가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역시 예상했던 대로 치열한 모양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수순 해설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바로 붙여가면서부터 네, 전투가 벌어졌어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백의 주문은 이제 이렇게 받아달라는 거죠. 당연히 정석인데요. 네. 그러면 백이 이렇게 벌리는 수가 안성맞춤이 되죠. 흙이 벌릴 자리가 없고요. 네. 그리고 뭐 그렇다고 해서 이쪽을 침입하는 것도 좀 시기상조죠. 그것이 마땅치 않아서 이제 흙도 뒀고요. 네. 여기 두는 것은 일단 뒤따라가는 수가 되니까 바다만 두더라도 백이 여기 두었을 때 흙이 다가선 거니까 이건 뭐 흙도 불만이 없죠. 네. 일단 붙였고요. 초기에는 이제 이렇게 이어두는 바둑도 두어졌었는데요. 그것은 이제 이쪽을 먼저 붙입니다. 네. 붙이고 젖힐 때 2단 젖히면 이쪽으로 끊고 잡기는 어렵거든요. 귀가 다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단수 치고 있게 되는데요. 일단 이교환만 하나 해놓고 여길 미는 수가 두텁죠. 이렇게 밀게 되면 집도 커지고요. 네. 이 형태도 나중에 백이 한 점 따내는 수가 거의 선수입니다. 예, 귀가 미생이기 때문에 백이 양쪽을 다 둔 꼴이 되죠. 이제 이것이 싫다고 보고 밀어둔 거죠. 늘어달라는 건데 백도 느는 건 기세 싸움에서 좀 밀리죠. 이렇게 한 차이가 이어두더라도 이제 차이가 달라집니다. 이것은 다음에 흙이 미는 수는 좋고요. 흙이 밀면 2단 젖히는 수가 있으니까 백은 꼬부려봐야 아까에 비해서 집도 적고 네. 중복이죠. 그래서 뭐 젖힌 것은 피차간의 기세입니다. 흙도 기상 젖혀가면 어떨까요? 아, 그렇게요. 뭐 네. 그렇게 젖혀갈 수도 있을 텐데요. 일단 같이 젖혀둘 가능성도 있죠. 아, 네. 그러면 여기서 흙이 어떻게 둘지 어렵습니다. 이렇게 두는 수는 네. 단수 치고 있고, 네, 이쪽을 잇게 되면요.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넘어가게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것은 뭐 이렇게 단수 치고 밀어가는 싸움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는 이쪽으로 단수 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고 여기를 늘게 되면은 네. 호리병이니까 잠깐 튀어나와야 되거든요. 그때 이렇게 밀어가면요. 흙도 무겁죠? 양쪽이요. 그렇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단자 치는 수는 조금 무리고요. 네. 있는 수가 정수입니다. 이렇게 넣는 수는 좋아 보이지만요. 백이 빠진 뒤에 또 끊는 수가 있죠. 흙이 실속이 없습니다. 그래서 꽉 이어두었는데 네. 백도 이쪽을 지키지를 않는데요. 이렇게 지키게 되면 이제 막아서요. 네. 이 젖혀둔 수가 악수가 되죠. 불필요하거든요. 네. 나중에 이쪽에서도 활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젖혀준 것은 흙을 강하게 만들어줘서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백도 뭐 반발을 하게 되는데 자 초반부터 전투가 상당히 살벌하게 벌어질 것 같네요. 네. 자, 볼만한 전투가 벌어질 것 같은데요. 두 기사의 전투 감상해 보시죠. 일단 뭐 위로 머리를 내미는 건 기세인데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흙은 2단자 칠 겁니다. 강동윤 구단도 전투라면 빠지지 않는 기사거든요. 그렇습니다. 데뷔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전자랜드배에서 준우승을 한 바가 있죠. 네. 그때는 뭐 저단 시절이었습니다만은 저단임에도 불구하고 기라성 같은 고수들을 물리치고 결승까지 갔다는 건 대단한 거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이창호 구단을 꺾고 우승컵을 가져왔고요. 그렇습니다. 좌상 쪽으로는 흙이 약점이 노출이 돼 있는 상태인데요. 그렇습니다. 좌상 쪽은 이제 백이 양날일자를 씌우면 흙 한 점은 포획할 수가 있죠. 네. 예. 흙은 상변 한 점은 희생하고 그 대신 이제 그 좌 쪽의 백석점을 공격하면서 주도권을 잡겠다 하는 거죠. 예. 한 점 내주고 한 점 얻겠다는 뜻인데요. 네. 한 점까지 다 살리고 갈 여유는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바둑은 뭐 조화니까 양쪽 다 살리려고 욕심을 내는 쪽이 항상 망하게 돼 있죠. 끊고 있는 것은 뭐 당연하죠. 단순히 있는 것은 양호국으로 흙이 약점이 없어지니까요. 여기서는 무조건 하나 끊어야 됩니다. 6, 7, 8, 9. 흙도 백을 차단하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서로 곤마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실리를 선호하는 기사라면 일단 양날일자 씌워서 좌상기에 그 걸쳐 있는 흙 한 점을 맛좋게 잡을 수 있다면 뭐 백도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흙도 지금 단수축을 넘게 되는데요. 흙 6점이 곤마가 될지 세력이 될지가 이제 앞으로 관건이거든요. 만약 세력이 된다면 우변 쪽과 상응해서 굉장히 좋은 모양이 펼쳐질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실리를 흙이 좀 내줬으니까요. 네. 그런 정도의 이익은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제 단수 치고 넘어가는 자체로 귀도 좀 보강이 됐죠. 여기서 이제 백이 밑으로 단수 치고 넘어가는 수도 있는데요. 일단 자세가 좀 너무 저위죠. 네. 뭐 끊는 것은 패가 되는데 당장은 초무패입니다만은. 네. 그러나 이제 아래로 단수 치고 넘어가는 자세가 워낙 이선으로 낮죠. 그래서 실전처럼 이제 올라서는 것이 기세입니다. 5, 6, 7, 8. 백도 공격을 받긴 하지만 그렇게 무거운 돌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백은 넉점, 혹은 폭으로 본다면 전부 넉점씩인데 네. 이제 거기를 백이 잡아야 되기 때문에 선제 공격권은 흑에게 넘어왔습니다. 씌워둔 수로 나중에 움직이는 맛은 전혀 없는 건가요? 당장은 좀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주위에 활용할 수 있는 여지는 있겠죠. 자, 이세돌 구단 헤어스타일이 참 특이해졌네요. 예. 네. 예전에도 한번 저런 스타일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7, 8, 9, 10. 아마 그때도 이세돌 구단이 굉장한 연습할 때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세돌 구단 머리 길이와 성적이 좀 상관이 있을까요? 옛날 성경을 보면은 뭐 삼손과 대자 얘기가 나오는데 삼손은 머리카락이 빠지면 힘을 못 쓴다죠. 네.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우리 한때 또 성적이 나빴던 기사들은 머리를 삭발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박정상 구단도 또 얼마 전에 삭발을 했었고요. 그것은 하나의 결인데요. 자, 일단 달아나면서 또 백말에 대한 공격도 보고 있습니다. 하나, 둘, 백도 두 칸쯤 달아놔야겠죠? 넷, 다섯, 백이 두지 않는다면 지금과 같이 아래로 또 두 칸으로 씌우게 되는데 네, 그 점이요. 네. 그 점 맞으면 위험천만이 되죠. 무조건 달아놔야 됩니다. 벌써부터 중앙 쪽이 좀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중앙에서는 조금 흑이 주도권을 잡아야죠. 왜냐하면은 귀의 맛이 조금 있긴 하지만은 거의 한 점이 백에게 잡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 집이 일단은 25집 이상인 거의 30집 바라볼 수 있죠. 네, 확정가가 백이 돋보입니다. 그래서 흑도 중앙 쪽에서 뭔가 그림을 그려야죠. 자, 서두르지 않고 날일자로 씌웠는데요. 요소죠. 20초. 하나, 둘, 셋, 넷, 폭이 넓어서 그냥 침투하는 것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단순히 침투하는 것은 고생을 좀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네. 좌측이 백이 견고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쪽도 좋은 곳인데 맛보는 곳이죠. 프로들은 이제 자작가를 짓기를 싫어하죠. 네. 그 부분에 흙이 두면 확실하게 지분되지만 그렇게 자작가를 해서는 굳어져서 이기가 어려운 겁니다. 20초. 이제는 백도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침입을 했죠. 이제는 초점이 우변으로 옮겨지고 있는데요. 네. 6, 지금 백이 들어간 자리 좀 깊지는 않은가요? 깊기는 합니다만 이제 약점이 있으니까요. 이 여유 있게 둔다면은 위에서부터 좀 삭감하는 수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네. 저건 상당히 강렬한 수죠. 원래가 단곳만은 잘 잡히질 않기 때문에요. 백이 곶마가 없는 바둑이거든요. 좌측에 곶마가 있지만 그것은 뭐 앞이 구말리 같으니까 달아날 길이 얼마든지 있고요. 그쪽만 깨면은 백도 집으로는 뭐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시달림은 당하겠지만 뭐 깨기만 하면 네. 오히려 좀 편한 바둑이 되겠죠. 그렇죠. 넷, 다섯, 여섯, 일곱, 이제부터 작전이 네. 참 어렵죠. 예. 열. 이세돌 구단 초읽기 3번 남았습니다. 네, 이세돌 구단 이제 초읽기 3번 남았습니다. 작전의 기로에 서 있는데요.
네, 다음 착점을 두고 고심을 하고 있죠. 네, 이세돌 구단 강력하게 공격을 갈 것인지 하변 쪽부터 갔습니다. 중앙 쪽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잠시 해설판을 보시죠. 네, 네, 이렇게 백도 공격에서 벗어나니까요. 네. 이 자리를 뒀는데요.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뭐 이런 데를 두면 집은 되는데요. 이런 쪽을 둬서 집을 짓는 것은 너무 고지식하죠. 여기가 지금 워낙 좋은 자리거든요. 이렇게 한 칸 뛰면은 완전히 집이 굳어지면서요. 또 여기 약점이 있습니다. 이쪽에 건너붙이는 약점도 남아있죠. 네, 그래서 자작가를 하는 것보다는 이제 이렇게 두는 것이 전체적으로 앞으로 중앙도 바라볼 수가 있죠. 약점도 좀 보강이 되네요. 이제는 백도 뭐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습니다. 네, 깊이 들어갔는데요. 달리 둔다면 이런 삭감은 있겠는데 좀 미지근하죠. 받아두더라도 좀 미지근하고요. 또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오더라도요. 갑갑하죠. 잘 돼도 큰 성과가 없고요. 건너붙이는 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놔야 되고요. 사뿐하게 이렇게 한 칸 띄었습니다. 네, 이 수는 다음에 여기를 두고요. 이렇게 건너붙여서 차단하는 맛을 보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노림수가 백도 있는 거죠. 그래서 백도 사실 언젠가 하나 지켜야 둬야 될 모양인데요. 네, 자, 여기서 일단 손을 빼고. 네. 하변을 먼저 갔어요. 네, 큰 자리죠. 지금 이 점은 손을 빼면은요, 여기를 백이 먼저 붙여서 정비하는 자세도 좋거든요. 네, 이렇게 둘 때, 이렇게 늘어둔다든가. 네. 그럼 다음에 여기가 또 선수기 때문에요. 오히려 몇 집 지면서, 여기 뭐 이런 데 미는 것은 별로 득이 없죠. 이렇게 늘어가지고요. 네, 이렇게 둘 수도 있고, 또는 뭐 그냥 즈음장게 이렇게 아래쪽으로 뿌리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워낙 큰 자리거든요. 흙이 먼저 선점하면서 네. 백은 또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손을 빼면은 일단은 그 자리가 퇴로, 너무 네, 좁나요? 모자 한 방이 아프죠. 네. 뭐 탈출이야 되겠지만은 이런 모자를 맞으면 갑갑하거든요. 백은 뭐 달아나는 바둑이 되겠는데요. 네. 자, 문제는 흙은 지금 호시탐탐 이도를 노리고 있거든요. 이도를 노리면서 상변도 사실은 백이 지키면은 일당 백의 집이 납니다. 이쪽도 어떻게 어느 정도로 깎느냐, 이것이 서반의 승부가 될 것 같네요. 네. 자, 전투가 이제부터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질 것 같은데요. 실전 보시죠. 우변 쪽을 노리는 척하면서 또 좌변을 한번 노려봐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사실 흙이요. 그 우변이 깨지면 집다운 집이었거든요. 네. 흙의 집을 그 좌상기의 백집이 웬만큼 다 커버할 수가 있죠. 흙도 이제 백을 공격하면서 뭔가 나다를 자꾸 주워 드려야 됩니다. 부수적인 이 집의 균형을 맞춰야죠. 여기서 이제 흙이 선택이 또 어렵습니다. 집의 크기로 말하면 하변에 한 칸 벌리는 것이 큰데요. 네. 그렇게 되면은 백은 중앙 쪽으로 모자를 씌울 겁니다. 그러면 다시 또 흙이 갑갑해지겠네요. 네, 중앙에 모자를 씌우면은 은근히 흙도 위협이 되면서 우변 쪽에 침투한 백에게도 응원군이 되죠. 하여튼 그 부분에 흙이 뛰어야 되는데 두 칸을 띄었습니다. 흙이 한 발을 더 나가면서 우변 백에게 또 다시 위협이 됐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손을 빼면은 다음에 하변에서 한 칸 벌리면서 또 쫓는 수가 선수가 되죠. 네, 그 자리 흙이 두게 되면은 선수가 되고 네. 백이 중앙으로 달아날 때 눈목자로 벌리면 하변이 흙집이 돼버리죠. 네. 그래서 그 기역자가 큰 곳입니다. 우변 두 점이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네, 공격은 당하겠지만 네. 자체로 두 집을 만드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변 쪽으로 한 칸 벌린다든지 이선으로 젖히는 수들이라 선수기 때문에요. 네, 어떤 방식이든지 타개는 할 수 있겠죠.
살기는 하겠지만 어떻게 사느냐가 또 중요하겠죠. 그렇습니다. 제27기 KBS 바둑왕전 강동윤 구단 대 이세돌 구단의 승자 결승 대국입니다. 자, 이세돌 구단 이제 초읽기 2번밖에 남질 않았는데요. 여기서 이기면 바로 결승 3번기에 진출을 하게 되죠. 네.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프로들은 그 공격에 확신이 쓰기 전에는 또 공격을 해서 뭔가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있기 전에는 섣불리 공격들을 잘 안 하죠. 자, 하변에서부터 은근히 압박을 해오는데요. 네, 일단 뭐 가볍게 응수를 물어본 겁니다. 어느 쪽으로 받을 것인가 본 거죠. 네. 다섯, 여섯, 일곱. 특별히 반발하기는 어렵겠죠. 네, 그 반발은 지금 어렵습니다. 왼쪽의 말이 아직 불확실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 깨짚은 수는요, 백이 먼저 그 눈목자로 둔다든가, 한 수 더 놔서 가일수를 하게 된 후에는 좀 깊죠. 지금은 백도 반발이 좀 어렵습니다. 어깨는 한번 짚어봤습니다만 그 다음에 계속 둘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하나 응수만 물어보고 가나요? 여섯, 그 응수 자체로 뭐 그렇게 손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홉, 네, 그리고 공격을 했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공격을 가는데 백도 물론 살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행마가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일단 공격이 급소죠. 네, 그 자리를 백이 두게 되면 탄력이 생기거든요. 네. 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어느 정도로 나와야 될까요? 일곱, 뭐 한 칸은 가장 평범한 수고요. 한 칸을 뛰어나가는 것은 흙이 위에서 들여다보고 세 번. 또 한 칸 뛰어서 공격하는 수가 뻔히 보이거든요. 네. 하지만 한 칸 이상이 된다면 좀 끊길 염려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런 끊기는 수단을 고려를 해야죠. 네, 강동윤 구단 아직 어린 기사인데 벌써 뭔가 승부사의 느낌까지 좀 나고 있어요. 네, 이제 그 나이에 비해서는 관록이 많이 붙었죠. 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한 칸 뛰는 수는 너무 보인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네, 끊길 염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쾌하게 두 칸을 뛰었습니다. 당장은 끊는 수가 없다고 보고 있는 거죠. 자, 끊기지만 않는다면 한 발이라도 멀리 가는 게 좋긴 한데요. 노골적으로 끊자고 하는 수는 대비가 돼 있겠죠. 네. 그 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저렇게 두 칸을 뛰기는 어렵습니다. 열. 이세돌 구단 마지막 초읽기입니다. 네, 이세돌 구단 이제 마지막 초읽기입니다. 하지만 뭐 시간을 워낙 잘 쓰는 기사기 때문에 마지막 초읽기에도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그 원래 또 속기파거든요. 네. 세계에서 가장 빨리 수를 읽는 기사다. 뭐 이렇게 정평이 나 있으니까요. 잘은 몰라도 10초짜리 바둑도 능히 들 겁니다.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부터 두어지는 수순들은 어떻게 보면 정말 많은 수읽기가 필요한 수순들일 텐데 네, 그렇습니다. 네, 이세돌 구단 마지막 초읽기. 일단 좌상 쪽 하나를 물어봅니다. 뭐 가벼운 응수타진인데요. 네. 백은 뭐 젖히는 한 수거든요. 네. 손해는 전혀 없죠. 뭐 득이라고 볼 수는 없죠. 만약에 우변 쪽으로 흙이 침투하는 수단이 있다면 네. 그 교환은 득은 없거든요.
그러나 지금 흙이 우변으로 바로 침투하기는 좀, 좌상변으로 바로 침투하는 수는 좀 현실적으로 무리니까, 네. 뭔가 심오한 뜻이 있겠죠. 앞으로의 다음 행마를 보면은 답이 나올 겁니다. 단순하게 본다면 시간 연장책인데, 지금은 꼭 그런 뜻맛은 아닌 것 같네요. 저기는 다음 수가 뻔한데요. 2단 젖히는 수가 보통은 맥인데 네. 지금 2단 젖히는 수는 현실적으로는 잘 안 되거든요. 위에서 단수 치고 이어서 자체로 미생이거든요. 네. 하나 붙여두고 바깥쪽에서 다가오네요. 네, 바깥쪽에서 다가서서 지금 맛을 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붙여둔 수가 연관이 있다는 뜻인데요. 네. 당장은 뭐 맛은 있지만 네. 큰 수가 날 자리는 아닙니다. 일단 흙이 지금 둔 점 자체가 백집을 삭감하는 수단이거든요. 강동현 구단 초읽기 2번 남았습니다. 네, 강동현 구단도 이제 초읽기 2번. 지금처럼 상대가 바로 공격을 하지 않고 이렇게 멀리서부터 조금씩 압박을 해오면 오히려 더 불안한데요. 네. 사실은 뭐 이세돌 구단이 지금 호시탐탐 그 우변에 백마를 노리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네. 당장 그 백을 요절내는 수가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공연스럽게 섣불리 공격했다가 먹이를 바다에 내보내버리면 득이 없죠. 그래서 가일수를 했네요. 그리고 이제 저것은 선수의 뜻도 있습니다. 네. 거의 선수라고 봐야죠. 흙도 약점이 생겼는데요. 지금 손을 빼면은 화점에 백이 찝어서 흙 한 점을 잡자고 하고 건너붙이는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은 흑석점, 상변의 흑석점도 차단이 되죠. 네, 마지막 초읽기에 몰리자 지금 손을 뺐습니다. 근데 지금은 선수입니다. 이제는. 네. 이제는 백이 가일수 하지 않으면 바로 수가 나죠. 좌상 쪽에 손을 뺄 수가 없군요. 그렇습니다. 아까는 뭐 손을 뺐어도 큰 수가 없었지만 이제는 비상입니다. 손 빼면 바로 수가 나죠. 네. 자, 좌상 쪽 어떤 수가 있는지 해설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렇게 두 칸을 네, 띄었죠? 두 칸을 띄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이 자리를 두니까요. 급서거든요. 네. 근데 이것이 지금 잘 끊기가 어렵습니다. 가령 이쪽으로 붙여서 끊으려고 하는 건요. 여기가 선수가 돼서요. 지금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 단수 치면은 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호구 치면요. 뭐 이렇게 치받아서 끊는 수는 속수고 뭐 이렇게 지금 끊어야 되는데 이리 단수 치고 나오는 수도 있죠. 네. 그런 거 하면 이쪽으로 몰고 나가는 수도 있어가지고요. 네. 이렇게 하면 이리 단수 치는 수가 더 쉽겠네요. 네. 깔끔하게 차단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 여기 두 번 단수 모는 수가 있어서 의외로 탄력이 있죠. 네. 그러니까 확실치 않기 때문에 일단 삭감해 놨었고요. 네. 그러자 백도 좀 불안하니까 한 수 가일수를 했고 네. 선수거든요. 손 빼면은 역시 이쪽 방향의 맛이 나빠서요. 네. 가일수를 해야 되는데 손을 빼고 먼저 교환을 여기를 해주었고요. 뒀습니다. 네. 지금은 손을 빼면은 우선 이렇게 뭐 먼저 하나 2단 젖히는 수도 있고요. 네. 이쪽으로 지금 오직스럽게 두는 수도 성립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이어볼까요? 이쪽으로 이으면 알기 쉽게 뭐 이렇게 자쳐도 패는 쉽게 나고요. 네. 네. 뭐 그렇다고 해서 이쪽을 단수 치는 수는 바로 여기를 넣어서 수가 나버리죠. 네. 그 따내면은 잡으면서 단수가 네, 되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어서 만만치 않죠. 네. 뭐 막는다고 해도 막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쉽게 뭐 연결이 돼버리고 그렇죠. 되죠. 지금은 어떤 식으로 두든지 여기 돌이 놓여 있게 되면 네. 수가 나는 곳입니다. 네.
또 경우에 따라서 꽉 있는 수도 성립이 될 수가 있어요. 꽉 이으면 여기 지금 호구 쳐야 되는데 이거 하나 젖혀놓고 막 젖혀야 되거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지금 해서 수상전을 하자고 해도 또 어떻게 되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줄여야 되는데요. 이렇게 막아서 둘 수도 있겠네요. 이쪽도 사활이 또 걸리니까요. 네, 이렇게 두면은 알기 쉽게 살았죠. 이렇게 빠지는 수로요. 여기 들어가는 수하고 여기 맞보기가 아닙니까? 네. 뭐 이렇게 되면 봐도 끝나죠. 크게 수가 나는데요. 네. 지금은 백이 무조건 가해수를 해야 되는 정년입니다. 어떤 방식이든지 치받는다든지 해서 가해수를 해야 되는데 네. 여기가 지금 또 미지수죠. 이쪽도 지금 약점이 있고 해서 그러나 흙이 어떻든 이 말을 공격하면서 수확을 얻지 못하면요. 백이 이런 확정가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은 갈 길이 멉니다. 네. 자, 전투가 한창인데요. 흑은 뭐 백을 공격하는 수단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공격 상황 살펴보시죠. 백이 좌상을 받아야 한다면 일단 가두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네, 9에 받았어요. 네, 치받는 수로 일단 좀 능률적으로 받는 거죠. 이제는 흙이 뭐 아래로 빠진다든지 하는 수는 선수는 안 됩니다. 네, 이세돌 구단도 공격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편한 국면만은 아닌 것 같네요. 위로 빠졌는데요. 거기는 또 선수가 됩니다. 네. 여기는 또 받아줘야 됩니까? 네, 받지 않으면 하점에 호구 치는 수가 있죠. 네. 호구 치면은 여전히 수가 납니다. 예. 이 정도면 붙여둔 수가 제 몫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 수가 선수였더라면은 역시 백이 치받은 수로는 아예 뿌리를 잡아두는 수가 좀 낫었나요? 네. 조금 흙이 활용을 했죠. 자, 하나 더 교환을 시키면서 중앙은 더 강력해졌는데요. 지금 한 점 단수 친 수는 맞좁게 잡은 거고요. 조금 더 능률적으로 둔다면은 좌상귀에 2선으로 양쪽 호구 칠 수도 있는 자리였는데요. 네. 뭐 별로 득이 없다고 보고 확실하게 잡아뒀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부터 끊기는 쪽을 흙이 보강을 했죠. 그 점이 좋은 수입니다. 백에 대한 근거도 뺏으면서 자체 연결을 확실히 했고 네. 두 기사의 자세가 약간은 대조적인데요. 네. 마지막 초일께 몰리고 있으면서도 이세돌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어 보여요. 네. 보통 마지막 초일께 몰리면 조금이라도 바둑판에 좀 가까이 앉게 되는데요. 네. 백이 지금 지킨 수는 생략할 수 없습니다. 예. 흙이 중앙을 지켰기 때문에 네. 그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은 여러 가지 맛이 있죠. 날일자가 되는 좌측에 붙이는 수도 있고요. 좌측에 붙여도 바로 끊기죠. 네. 그럼 결국 약점을 보완한 수가 흑이 선수가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공격에 나섰죠? 네. 이제 바깥쪽으로의 탈출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백의 진로 방향, 왼쪽, 좌중앙은 뭐 흙이 워낙 새카마니까 네. 거긴 진출해도 한 집 나기가 만만치 않고요. 이제는 우변에서 뭔가 근거를 찾아야 됩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도 그 수가 있나요? 네, 지금도 받아주면 수단이 약간 있죠. 네.
네, 찝어서 조금이라도 맛을 더 남기려는 강동윤 구단. 하지만 지금 문제는 그쪽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뭐 받으면 그쪽을 건너붙여서 쉽게 안정을 하자는 거죠. 네. 그러나 지금 이제 우중앙의 백넉점에 대한 공격이 급선무기 때문에 귀에 한 점 정도는 뭐 가치가 적다 이렇게 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세돌 구단이 칼을 뺐어요. 이제 잡으러 간 거거든요. 공격을 통해서 이득을 보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완전히 잡으러 가는 건가요? 네, 잡으러 가는 겁니다. 백수습을 하는 길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는데요. 한 점을 잡자고 응수를 타진한 것이 조금 과했나요? 네. 생각보다는 좀 신랄하게 공격을 받는 것 같습니다. 자, 백이 어느 정도는 시달림을 당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변 대마 좀 살펴볼까요? 20초. 하나, 둘, 네, 이세돌 구단. 넷. 먼 산을 쳐다보는 듯한 네. 느낌도 드는데요. 전혀 마지막 초읽기에 있는 기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하나를 보강했는데 두 집 나는 모양은 쉽게 나오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변 고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좀 과했나요? 네, 여기는 지금 이 백의 생각은요, 네. 이렇게 지나가는 길에 시간도 볼 겸 뭉칫타진을 네. 하고, 다음에 여기를 둔다든지 해서 좀 맛을 남기자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두면은 이거는 쉽게 연결이 되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다선수니까요. 네. 그러나 이쪽이 지금 미생마기 때문에, 네. 아예 그냥 잡으러 갔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 할 필요가 없고요. 이렇게 그냥 두면은 대체적으로 여기는 막아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젖히고 네. 막을 때 단수 치고요. 이럴 때 이렇게 치받는 것이 여기가 급소거든요. 이렇게 급소로 치받아 놓으면은 여기까지는 아낄 필요도 없고 그리고 네. 이제 이렇게 치받아 놓으면은 쉽게 잡힐 돌은 아니었거든요. 잡으려면 이제 여기를 둬야 되는데 여기를 지금 둬야 되는데요. 차단이 가능한가요? 차단하면은 한 점은 사석으로 두 점은 버려야 될 것 같네요. 네. 아니면 이제 이렇게 젖혀서 나오는 수도 있습니다. 네, 끊는 건 안 되고요. 그럼 여기를 있거나 해서 잡으러 가야 되는데 네. 글쎄요, 잡힐 것 같지는 않네요. 그 대신 이쪽을 희생을 해야 되나요? 네. 그래도 빨리 안정을 취해두는 게 급선무였던 것 네. 같아요. 아니면은 사실 이렇게만 두더라도 잡힐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예, 단것만 돼요. 자, 어쨌든 여기를 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치받아서 잡게 되니까 여기 단수 치고 한 집 내는 맛이 없어졌거든요. 네. 그래서는 지금 상당히 좀 고생을 할 것 같아요. 자칫 잘못하면은 시달리는 정도가 아니라 잡힐 수도 네, 있겠죠. 여기서 두 집 나는 길이 지금 쉬워 보이질 않거든요. 네. 자, 묘수풀입니다. 대형 묘수풀이 어떻게 될까요? 강동윤 구단 일단은 위기로 보이는데요. 과연 이 난관을 어떻게 풀어나갈까요? 네, 일단은 한 칸 벌리고 치받아서 안형을 만들자고 했죠. 네. 만약에 이 곰마에 좀 문제가 생긴다면 우상의 찝은 수는 한 수가 노랗죠? 논셈이 되는 네. 거죠. 거기는 아무 때나 들 수 있는 곳이었는데요. 네. 자, 이세돌 구단 착수를 하는 손길이 잡으러 가는 겁니다. 굉장히 네. 강력하게 가죠. 누구나 지금 거기 둬야 되겠죠. 예. 먼저 하나 젖혀서 단수까지 쳐놓질 않았기 때문에 네. 이제는 백도 뾰족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걸 위를 잇는 것은 상당히 위험해 보이는데요. 위를 잇는 것은 화점 쪽을 흙이 이어서 변에서는 우변에서는 후수 한 집 정도밖에 안 나거든요. 잊지 않는다면 지금 같은 수가 있나요? 네, 지금 일단은 맥점이네요. 예, 단수 쳐달라는 건데 단수 치면 있겠다는 거죠. 네. 이어서
위로 돌파하는 수가 있군요. 네. 네, 그렇게 두더라도 뭐 백이 끊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인데요. 네, 일단 이세돌 구단은 침착하게 이어줬습니다. 이제 우변 쪽으로도 좀 어려워졌고 다시 중앙 쪽으로 손을 돌렸어요. 네, 우변에 지금 끊는 수는요. 화점에 끊는 수는 뭐 물론 두 점을 단수 치고 나와서 안 되거든요. 네. 어차피 잡히거든요. 지금 건너붙이는 수가 일단 맥점입니다. 다음에 끊는 수를 노린 거죠. 이제 정말 위험해 보이는데요. 6, 7, 8, 9. 아홉에 네. 가차없이 끊었네요. 뭐 축장문이 안 되는데 뭐 별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화점에 끊어서도 별수는 안 나거든요. 네. 자, 이세돌 구단 우변 쪽부터 접수를 했습니다. 일단 그쪽 접수하면은 실리로 흑이 만회를 네. 좀 하게 되는데요. 아, 이세돌 구단 얼굴이 거의 보이질 않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중앙을 다 잡지 못한다고 해도 이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가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쪽에 백두점을 확실하게 수중에 넣는다면 네. 나중에 이제 우상귀 쪽에 흑한 점을 백이 잡느냐 흑이 있느냐가 이제 큰 끝내기로 남아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볼 때에 약 25집 이상 확보가 되거든요. 뭐 25집 그리고 좌하귀 쪽에 물론 이제 백이 두느냐 흑이 두느냐에 따라서 집 차이가 좀 달라지긴 하지만은 거의 한 20집, 뭐 50집 정도는 흑도 지금 확정이 가능합니다. 예. 중앙의 두텀을 생략하더라도 네. 그렇다면은 그럭저럭 7, 8, 집으로 균형이 9. 잡혀가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뭐 집은 백이 나쁘진 않습니다만은 다만 흙이 좀 두텁죠. 아무래도 중앙이. 결국은 그렇게 교환이 됐습니다. 집이 될 만한 자리에는 흙이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사석점법이죠. 우변의 백석점은 살릴 수는 없죠. 네. 넷, 다섯, 중앙도 아직 완벽하게 살아가는 모양은 안 나왔네요. 네. 아홉, 중앙도 뭐 어느 한쪽은 희생을 해야 됩니다. 지금 축도 안 되고 장문도 안 되거든요. 네. 백이 타개를 하려면 일단은 뭐 한 점을 단수 쳐서 실마리를 풀 수밖에 없습니다. 이십초. 하나, 둘, 셋, 한 점이 잡히지는 않죠. 다섯, 네, 잡히질 않죠. 어느 쪽이든지 단수 치면 나오게 되거든요. 여덟, 아홉, 네, 결국 이제 그쪽에서 단수를 쳤죠. 이제 두 점은 버리겠다는 의도입니다. 네, 두 점을 버리고 이 하변 쪽에 흑한 점을 좀 노려보면 어떨까요? 네, 하변의 한 점을 잡을 수 있다면 좋겠는데요. 네. 그 돌 자체가 뭐 넷, 가볍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지금 중앙부터 백이 타개를 해야죠. 여덟, 아홉, 결국 이제 그렇게 버리는 수밖에 없죠. 몸통이 살아간 건지 꼬리가 살아간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일단은 뭐 반성공을 했습니다. 우변의 석점을 희생했는데 그 대가가 형세 판단에 이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두고 봐야죠. 꼬리치고는 좀 덩치가 컸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강동윤 구단이요, 뭐 단 곳만은 잡히지 않는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우상규의 그 한 점 응수 타지는 좀 과했던 것 네. 같아요. 네. 만약에 강동윤 구단이 오늘 패한다면 회착일 수도 있죠. 그렇죠. 네. 흑이 한 수도 공격을 하기 전에 안영을 만들자고 했으면 네. 실전보다는 훨씬 쉬웠거든요. 네. 일단 사람만 뒀다면 오히려 흑이 좀 급한 국면이 됐을 것 네,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9에 네. 일단은 큰 자리죠. 쪽을 두어서. 자, 급하게 하변으로 갔는데 네. 자, 일단 집으로는 굉장히 커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가 또 중요해 보이는데요. 해설판에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지금 이 자리는요, 여기 큰 곳이었습니다. 안 두면은 흙이 철줄을 내리면 네. 들여다보는 수가 있어가지고 거의 선수거든요. 집도 되고 해서요. 실전은 이제 여기를 이제 한번 볼 네.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쪽 말을 살리려면 이렇게 젖히면은 잘 죽지는 않는데, 살릴 수가 있나요? 네, 그러나 지금은 막았다가 이제 바로 수가 나죠. 이렇게 끊어가지고. 네. 이건 바로 역전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축이 돼버립니다. 이렇게 해서요. 그렇네요. 나가면 단수 치고 축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젖힐 때는 뭐 받아주면 순진하지만 안 받거든요. 네. 안 받고 이렇게 그냥 단수 치고 나와서 정말 살아봐야 이건 생벌여사입니다. 이렇게 따내버리면. 이쪽이 오히려 더 큰데요. 중앙이 워낙 커지죠? 네. 이건 아직도 미생이고요. 그래서 지금 중앙이 크기 때문에 결국 이쪽을 살리는 수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네, 이렇게 나가서 거의 외길입니다. 네, 단수 치고. 네. 그리고 여기도 사실은 지금 부분적으로는 맛이 나쁜 곳이죠. 뭐 이렇게 붙여서 젖히면 이렇게 빠진다든지 하는 이런 뒷맛은 있는데요. 네. 이것은 백이 지금 자칫하면 후수가 되고 그 중앙도 지금 확실하게 연결이 안 돼 있거든요. 이쪽을 지금 철출 내리면은 들여다보는 수가 있어가지고요. 백도 뭔가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받거나 이렇게 받거나 뭐 받아야 되는데 자체로 당했죠. 집으로 손해보고요. 네. 뭐 이렇게 공격을 하면은 양쪽이 불확실하다고 보고 여기는 나중 문제고 네. 네, 그래서 네. 백이 먼저 갔습니다. 큰 자리입니다. 이건 나중에 백이 이렇게 치받게 되면 네. 또 알토랑 같이 집이 나죠. 네. 손을 뺐는데 흑도 이제는 여기를 받을 기분은 안 나죠. 뭐 이쪽에 뭔가 뒷맛을 없애야 될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여기를 잡고 만약에 흑이 가일수해가지고 이 넉점을 잡는다면 30집 확보가 되거든요. 30집에 중앙은 백이 머리는 나와 있지만은 만약에 흑이 여기를 틀어막게 되면 중앙도 좀 집이 나고요. 지금은 아주 박빙의 승부가 됐습니다. 네. 자, 전투는 일단락이 됐는데요. 큰 자리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집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전 보시죠. 바로 지켜가는군요. 네, 아주 두터운 수죠. 지금 막상 네. 흙이 지킨 자리에 백이 들여다보면 넘어야 되는데요. 그때 중앙에 울타리를 둘러 막아버리면 들여다본 흙 한 점이 그냥 앉아서 잡히죠. 예. 그리고 젖수는 다음에 은근히 그 중앙과 하변에 아직 연결의 불확실을 노리고 있습니다. 네. 자, 강동윤 구단과 이세돌 구단 2008년 참 많이도 만났습니다. 네. 그 중에 또 대부분이 결승 대국이었고요. 네, 일단 실리를 중시한 수죠. 네, 백도 이제는 집으로는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실리의 균형을 맞추자는 겁니다. 이제 우변 약점을 지켜줬기 때문에 중앙을 계속해서 뭔가 노리고 있나요? 네, 선수죠. 네, 절대 선수입니다. 손 빼면은 뭐 바로 차단이 되겠죠? 네. 눈목자 정도로만 해도 차단이 되고요. 지금 기역자로 두어도 지금 한 칸 뛴 쪽에서 오른쪽으로 한 칸 뛰어도 백의 연결은 잘 안 보이는데요. 그렇군요. 네. 둘, 셋,
자, 백도 연결을 할 텐데 흙이 하변 쪽 한 점, 좌하 쪽 한 점 그냥 줄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네, 언젠가는 살리는 수를 봐야겠죠. 네. 그냥 백에게 제공하면은 너무 크죠. 예. 자, 백도 일단 연결 자세를 취했죠. 아직도 뭐 집의 윤곽은 만만치가 않아요. 백이 초반에 벌어놓은 실리가 있거든요. 좌상 네. 쪽에. 자, 드디어 움직였죠. 하변이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가 또 승부에 큰 영향을 미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싸움도 이제 완전히 승부처인데요. 중앙 쪽 흙 모양은 어느 정도는 집이 돼 있는 건가요? 중앙은 뭐 백이 한 칸 뛰어나가면은 흙집은 거의 뭐 초토화가 되겠죠. 네. 뭐 열집이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흙이 울타리를 막으면 제가 보기에는 약 한 20집 정도는 날 것 같은데요. 최소한도. 예. 큰 차이가 나네요. 자, 백도 최대한으로 버텼죠. 하기야 뭐 거기를 순순히 넘겨줄 수만은 없죠. 네. 뭐 살려줄 때 살려주더라도 일단 차단은 해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흙도 두 점을 쉽게 살리는 길은 잘 보이질 않는데요. 네, 자체에서 살자고 하는 수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네, 아까 어깨를 짚어서 하나 응수를 물었던 돌을 지금 움직이는데요. 네. 저것은 단순히 하변만 살리자는 게 아니죠. 다른 뜻이 또 있습니까? 아직 그 백이 눈목자로 연결은 했지만 확실히 연결이 됐느냐 하고 물어보는 거죠. 백의 연결을 강요한 수라고도 할 수 네,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선수로 한 번 더 차단을 하는데요. 네. 저것은 보통은 이 선 쪽을 젖혀서 막을 때 단수 치는 건데요. 네. 그렇게 된다면 확실히 득이거든요. 젖혔을 때 뭐 다른 수가 실었나요? 네. 뭐 반발하는 수가 있었을까요? 반발하는 수는 당장은 보이지 않는데요. 네. 네, 두 점이 고스란히 들어간다면 그쪽 백집도 꽤 큽니다. 네, 두 점이 고스란히 들어가면 흙이 이기가 어렵죠. 네. 뭔가 수를 내야 될 겁니다. 근데 호락호락 맛이 워낙 나쁜 곳이기 때문에 네. 뭔가 좀 수는 있는 곳이죠. 그냥 줄 두 점은 아닌데요. 네, 거기 막는 수가 이제 두터우면서 선수거든요. 네. 그쪽에 흙돌이 놓이면 이제는 중앙 백대마 연결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네. 그냥 막아간 수, 백이 갈 수를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갈수하지 않으면은 바로 끊기죠. 뭐 예를 들어서 우측에 날일자 해도 끊기고요. 네. 네, 결국 연결을 해야죠. 네. 이제는 그쪽이 선수로 들었기 때문에 하변 흑두점을 살리는 수단이 성립될 것 같습니다. 드디어 움직였죠? 네. 네. 자, 이제 여기가 작은 승부처가 될 것 같은데요. 좌하 쪽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미묘한 곳인데요. 이쪽에 지금 네. 치받은 데서요. 여기 한 칸 트니까 네.
네, 이렇게 치받았거든요. 뭐 시간도 없는 바둑이지만 이렇게 젖혀서 흙이 받아주면 그때 몰아서 선수 교환이 된다면 실전처럼 느는 수가 선수가 안 되죠. 그렇죠. 예. 실전에는 여기가 없죠. 예, 바로 넘는 수가 있지만 네. 이 교환이 돼 있다면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젖혀서 응수를 묻는 것이 보통인데요. 네, 젖히면 받질 않고 이렇게 두는 수가 싫었나요? 웅크리는 수가. 근데 실전에서 이렇게 웅크려 받기는 참 싫은 곳이거든요. 그렇게 두고 나중에 이쪽 맛을 노리나요? 네. 이것이 싫어서 결국은 그냥 교환을 했다는 얘기인데요. 받아만 준다면 이게 득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 해놓고 네. 백이 한 칸 뛰어서 잡으러 갔죠. 네, 한 칸 잡으러 가니까 네. 내가 거기를 막았습니다. 받지 않는다면 어떤 수가 있습니까? 받지 않으면 지금 이 방향이 여전히 선수거든요. 네. 그럼 받지 않으면 우선 알기 쉽게 이렇게만 두더라도요. 여기 받아야 되죠. 들여다보는 수 때문에. 그럼 이렇게 놔도 바로 차단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뭐 이렇게 두더라도 사실 네. 연결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네요. 여기가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은 안 받으면 곤란하죠.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이쪽 지키는 수는 절대 수인데요. 그러니까 움직여갔어요. 네, 이렇게 움직여서는 지금 네. 찾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두면 어떨까요? 지금은 안 받죠. 네, 지금은 이제 이쪽을 두는 것이, 이쪽이나 이쪽을 두는 것이 좀 집으로 득인데요. 이것은 여기를 두고, 네, 이렇게 우직스럽게 나와 끊으면요. 네, 그게 넣을 때, 뭐 이쪽을 끊는 수도 있겠고, 이쪽을 끊는 수도 있는데요. 이쪽을 끊기만 하더라도 결국에 이어야 되거든요. 네. 수상전이 어떻게 되나요? 이 수상전도 있고요. 예, 뭐 빅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 빅이면 또 이제 이쪽 대마도 문제가 되고요. 네. 아무튼 흙이 그냥 잡히지는 않겠습니다. 여기 약점이 있어서요. 잡으러 가서 흙을 잡을 수 있다면 바둑이 끝나는데 못 잡고 수가 나면 바로 끝나거든요. 예. 자, 내려 빠지는 수가 일단은 성공을 한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이렇게 젖혀서 교환만 됐더라면은 또 상황이 달라졌을 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좌하 쪽이 중요한데요. 좌하 쪽부터 살펴보시죠. 사실 짧은 시간 안에 완벽한 모든 수를 읽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데요. 이 감각에 의존해서 좀 두고 있거든요. 네. 참 백은 하나 젖혀두지 않은 게 지금으로선 너무 아쉽네요. 네, 그 그쪽부터? 받전자의 약점이 있기 때문에 네. 결국 간접적으로 보강을 한 겁니다. 자, 이세돌 구단은 여전히 여유가 있는 모습입니다. 뭐 이제는 백전노장 나이에 비해서는 백전노장이라고 봐야겠죠. 근데 이세돌 구단이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여유도 많이 생겼고요. 자, 일단 살리기 전에 확실하게 연결을 도모하네요. 우측에서 끊고 반발하기는 좀 어렵죠. 네, 선수로 연결을 해두고 석점만 넘어가면 또 흙이 편한 국면이 되겠네요. 네, 석점을 연결하면 백도 하변집이 전부 파가 되죠. 그리고 넘어가면서 집도 좀 벌었고요. 네. 이제 흙이 좀 우세를 잡고 가는 건가요? 지금은 흙이 그 중앙이 좀 두터운 만큼 네. 백보다는 중앙에 흙이 집이 날 가능성이 많죠. 중앙의 두터운 만큼은 흙이 우세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실 이제 중앙도 백이 지금 위로 끈차고 했는데요. 중앙의 날일자로 흙을 가르면서 양쪽을 공격할 수 있는 찬스를 잡을 수 있다면 중앙은 전부 초토화가 되겠죠.
아, 지금 하변 쪽에서부터 나온 흙과 좌변 쪽. 그렇습니다. 네. 그러나 위쪽에 흙이 두텁기 때문에 네. 막상 또 그렇게 갈라쳐서 양쪽의 흙을 맹공을 할 수 있을지도 확실치는 않거든요. 백도 아직 연결이 완전히 안 돼 있죠. 그렇습니다. 자, 중앙을 가기 전에 큰 자리부터 끝내기를 하나요? 네, 거기는 일단 선수라고 봐야죠. 네. 뭐 역끝내기라고 볼 수도 있고요. 흙이 먼저 젖히면 백이 응수가 좀 어렵죠. 흙이 먼저 젖히고 백이 막을 때 단수 치면 중앙이 또 얇아지거든요. 네, 젖히니까 네. 흙이 손을 빼고 막았는데 선수입니다. 네. 백이 안 받아줄 수가 없는 장면인데요. 네, 이세돌 구단 개가를 하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차단을 했는데요. 네. 이렇게 차단하면은 그 좌측의 백대마가 미생이거든요. 가일수를 해야 됩니다. 가일수하지 않으면은 백의 안형을 뺏어서 전체가 좀 위험하죠. 네, 이제 두 기사 모두 마지막 초읽기입니다. 제27기 KBS 바둑왕전 승자조 결승입니다. 강동윤 구단 대 이세돌 구단의 결승대국. 강동윤 구단은 뭔가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표정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6, 7, 8, 9.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거기 흙이 파워쳐버리면 대마가 위험하죠. 그 수로 확실히 살아있나요? 그 수로 거의 살아있다고 봐야 되죠. 네. 흙이 안형을 뺏으려면 이제 중앙 쪽에 호구되는 곳을 다가서야 되는데요. 네. 위로 건너붙이는 수가 있어서 거의 살아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 대신 중앙 쪽으로 백이 흙을 양분하기는 쉬워 보이질 않습니다. 사활이 걸리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흙이 우변을 막아가면서 이제 중앙 그리고 우상 쪽이 가장 큰 곳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우상 쪽이 지금 반상 최대죠. 중앙 쪽보다 더 큰가요? 네, 중앙도 흙이 막는 수가 물론 있는데요. 네. 중앙은 이제 맛이 조금 남아있는 곳이거든요. 중앙 쪽을 백이 한 칸 뛴다든지 해서 진출하는 수가 있는데 중앙은 그 대신 지금 흙이 백의 득점 쪽을 눌러 막는 수가 거의 선수로 듣기 때문에 네. 질보로 볼 때는 그것이 가장 크죠. 네, 확실한 쪽을 먼저 잡아갔습니다. 엄청나게 큰 곳이죠. 그럼 이제 흙도 중앙 쪽으로 막아가나요? 네, 중앙을 막아가도 될 것 같은데요. 뭔가 이세돌보단 좀 약점이 있지 않느냐. 사실은 백이 그 부분에 하나 두었어야 확실하거든요. 네. 중앙의 맛이 좀 나빠 보이는데요. 아, 몇 번을 연결했는데 아직도 좀 맛이 있나요? 네. 들여다보는 맛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백이 호구 친 곳에요. 네. 들여다보면 백이 거기 들여다보면 이어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차단하면은, 백이 차단된 것 같은데요. 네. 바둑이 여기서 끝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이세돌 구단 노림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중앙 쪽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 승부수를 던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원래는요, 백이 이렇게 있는 수가 정수거든요. 여기 있게 되면 집도 크고, 네. 이제 이쪽
나중에 젖히면 수상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앙에서 수를 못 냅니다. 이쪽으로 있게 되면 이제 흙은 여기가 지금 선수거든요. 이쪽 방향이요. 이쪽 방향이나 이쪽 막는 수가 선수인데 네. 갈수하지 않고 또 이어서 둘 텐데요. 이렇게 되면 지금 집이 이렇게 놓고 집을 세봐야 되거든요. 10, 20, 30 중앙에 뭐 좀 두터움이 있기 때문에 약 한 35집 정도 납니다. 여기도 지금 한 10석집 정도 나나요? 합쳐가지고 약 50집. 두텀이 있기 때문에 55에서 한 60 정도 흙이 난다고 봐야 되는데요. 네. 백도 약 한 30집에 50집. 뭐 미세하지만 이것도 개갑바둑이거든요. 약간 흙이 좀 두터운 개갑바둑입니다. 네. 근데 확실치 않다고 보고 지금 일단 확실히 큰 잡았는데요. 실리로 앞서자 하고 뒀는데요. 자, 이 그러니까 수를 조금 간과한 것 같습니다. 여기를 하나 네, 밀어주고요. 좀 간과한 것 같은데요. 네. 뭐 다른 수는 없어 보여요. 네, 다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두는 수는 역시 이렇게 해가지고 끊기고요. 네. 네, 이렇게 두는 수는 뭐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죠. 결국 이제 이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끊겼습니다. 이건 거의 외길이거든요. 이렇게 네. 돼서 끊으면 살리면 네, 이렇게 차단이 살리면 됐네요. 차단이 됐죠. 그러면 이쪽하고 수상전인데 여기가 이어져 있다면 물론 바로 안 됩니다. 백이 네. 이렇게 해가지고 흙이 다 잡히죠. 바로 단수가 되죠. 네. 실전도 이제 이렇게 되면 백이 수상전을 해야 되는데 끊어서 네. 이 수상전이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자, 이제는 지금 바로 승부가 결정될 것 같아요. 네. 뭐 잡히면 끝나고요. 역시 강동윤 구단 오늘 이 두 수가 승부와 직결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자, 곧 승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바로 보시죠. 이세돌 구단 정말 날카롭게 들여다봤는데요. 네, 좀 바늘 끝 같은 허점 놓치지 않습니다. 강동윤 구단이 그 수를 못 봤나요? 못 볼 수도 있죠. 지금 상당히 심각해진 걸로 봐서는. 네. 또 시간도 없었고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 있는 한 수인데 해설판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수상전이 된다면 확실히 백이 안 되는 그림이 되겠죠. 네, 안 되죠. 네. 여기 흙은 두 가지가 있어요. 네, 그렇게 끊는 수도 있고요. 네. 위쪽에서 드는 수도 있고요. 결과는 같습니다. 백은 호구 치고 끊어야 되거든요. 네. 끝난 것 같은데요. 이제는 뭐 거의 외길인데요. 강동윤 구단이 묘수를 찾아내지 않는 한 중앙이 떨어지게 되겠죠. 네, 중앙은 뭐 천리를 가도 중앙에서는 백말과 연결할 수가 없고 그 자체 연결을 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뭐 차단이 됐습니다. 거의 외길 수순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백은 끊을 수밖에 없고 흙이 살려나갈 때 다른 길이 없어 보이네요. 네, 끊고 흙이 살릴 때 우변에 2선 젖혀서 수상전을 노릴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 101점 흙이 단수 치는 수가 절대 선수라 네, 거의 외길이거든요. 지금 101점 단수 치면 100이 안 받을 수가 없죠. 일이 잘 풀리려면 이제 그 우하귀 쪽에 3, 3 부근에 백돌이 놓여 있어야 되는데 네. 예, 그쪽에 돌이 없기 때문에 흙이 101점 단수 치면은 백이 받아야 되거든요. 안 받으면 수상전이 아니라 네. 뭐 그냥 살아갈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받아줄 수밖에 없는데 받을 때 흙이 이제 따내주면은 조금 매깃거리가 되는데요. 네. 예.
따내지 않고 흙이 달리 위쪽에서 백넉점을 조여서 수상전을 하자고 하면 유가무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강동윤 구단은 계속 우상 쪽이 말썽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한 점 잡은 것은 이제 실리의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네. 버텨본 거죠. 예. 집으로는 굉장히 큰 자리인가요? 집으로는 엄청나게 큰 곳이죠. 예. 네. 흙이 받아주면은 백이 선수로 10집 이상 버는 곳이고요. 흙이 손을 빼서 백이 또 한 점까지 잡는다면 안팎 20집이 넘는 큰 곳입니다. 큰 자리였군요. 네. 딴에도 뭐 비슷하다고 본 거네요. 딴에도 그만 아니냐. 예. 자, 백이 버티려면 파워를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자체로는 뭐 수상전 하려면은 호구 치면은 빅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네. 그 돌은 빅이 돼봐야 소용이 없죠. 어차피 중앙이 잡혔으니까요. 네. 중앙이 잡히면 빅이 터지니까요. 네. 저수를 이제 위쪽에 호구 치면은 자체로는 비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는 길이니까 버텨본 건데요. 자, 하지만 백이 몇 수 되질 않습니다. 네, 저것은 지금 흙이 그 부분을 받아주면은 문제가 되는데요. 네, 바깥에서 젖혀서 네, 이걸로 그만입니다. 한 수 부족이죠. 네. 치열한 전투 오늘도 후반에 두 기사가 전투를 벌였는데 결국 여기서 단명기로 끝나는 것 같네요. 받으면 단수치고 이어서 그만이죠. 이세돌 구단 항상 이 노림이 있는 기사이기 때문에 또 가장 무서운 기사일 것 같고요. 네, 오늘도 그 노림이 장렬을 했죠. 네. 자, 이렇게 되면은 강동윤 구단이 패자조로 밀려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밀려나면 이제 이창호 구단과 격돌을 하게 되죠. 네. 패자조에서 이창호 구단을 꺾고 네. 오뚜이 같이 다시 살아날지 아니면 이창호 구단이 이길지 네, 돌을 던졌죠. 더 이상은 힘들다고 봤네요. 네, 중앙 쪽을 갈라쳤어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부담이죠. 네. 네, 이세돌 구단 승리하면서 최종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네, 대단한 기세입니다. 네, 이세돌 구단이 결승에 선착을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세돌 구단 대 이창호 구단 그리고 강동윤 구단 대 이세돌 구단 다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누가 올라오더라도 네. 상당히 빅승부가 될 것 같네요. 네, 자 이제 KBS 바둑왕전 3파전이 됐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이창호 구단 대 강동윤 구단의 패자조 결승 대국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